증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이제 끝나고 4월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4월 랠리가 이어질지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기에만 나스닥이요 1, 2, 3월에만 무려 20%를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최고의 분기입니다. 야, 정말 놀라운 게 이게 분기 수익률이거든요. 나스닥 ETF 분기 수익률을 거의 10년치를 펼쳐놓고 하면 제가 쭉 봤는데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분기가 요때, 요 긴 막대 보이시죠? 요때가 언제냐면은 코로나발 유동성 랠리 2020년 2분기입니다. 이때 무려 한 분기 동안 30% 올랐거든요. 이때가 연준의 돈풀기가 본격화됐을 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부양책과 구제금융 같은 돈풀기를 쏟아내니까 30%막 폭등했죠. 이때 테슬라니 뭐니 다 올랐는데 그 다음 수준으로 높은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증시는 지금 사실상 코로나에 준하는 돈을 푼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과거에 10년, 20년 펼쳐놓고 봐도 드뭅니다. 1분기에 20%가 오르는 경우는요. 엄청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반도체도 한 분기에 27% 오르면서 뭐 역대급 많이 오르는 한 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와, 지금 뭐 뉴스 틀어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은행 파산부터 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 꼬꾸라진다, 연체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정작 증시는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기술적 강세장이 뭐냐 하면은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른 거 말하는데 여기 제가 차트 표시해놨지만 나스닥 차트 를 보시면 최근 10월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 10월 저점을 기준으로 12월 저점이 높아지고 점점 저점 높이면서 저점 대비 20% 오르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 기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2년부터 거의 1년 넘게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방향이 좀 돌아서나 이런 긴가민가한 상황에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최근에 좀 긍정, 강세론자로 돌아서신 분들이 서서히 많아지더라고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1년 이어진 하락장이 드디어 끝날 건지 마침표를 찍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저점을 높여가는 건 긍정적이고요. 여태까지는 저점이 내려가면서 하락장이 이어졌잖아요.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내려가면서 하락장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번에 심지어 뭐 은행 이슈가 있는데도 나스닥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긴커녕 조정 살짝 주고 다시 올라버렸죠. 그래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요 뒤에 파란색 선 보이실까요? 요게 장기 추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적 판단할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밑으로 방향을 내리고 있다가 드디어 내려가는 걸 줄이고 이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긍정적인 분위기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번 주에 많이 관심받은 뉴스였는데,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빅쇼트의 주인공, 금융위기 때 하락 배팅에서 큰 돈을 번 마이클 버리조차도 백기투항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뭐라 그러냐면은 저도 좀 놀랐어요.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를 날리는데 내가 틀렸다, 저점 매수 축하한다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팔아라를 막 대놓고 외쳤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쿨하게 하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는데 이것도 인상 깊더라고요. 아, 내가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100년 전 막 대공황하고 이번하고 비슷하게 갈 줄 알았는데 왜 대공황이 안 왔나 보니까 그 100년 전 1920년대에는 야수의 심장 세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이라고 제가 돌려서 표현한 건데 저가 매수 세력들, 바이 더 딥이라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과감하게 사는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세대가 100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하방을 막아주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분석 자료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저점 매수 전략이 잘 먹히고, 오히려 2000년 이전에는 마이클 버리가 언급한 과거로 갈수록 떨어질 때 사서 보유하는 그런 단기 전략이 좋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도 이걸 보여주면서 좀 과거랑 트렌드가 달라졌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상당히 흥미로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클 버리가 진짜 인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요거 영화 빅쇼트의 한 장면이거든요. 요 배우의 실제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고요. 이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마이클 버리는 2006년 7년부터 미리 위기를 예언하고 풀 하락 배팅을 해놓죠. 고객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풀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하락 배팅을 했는데 증시가 계속 오르고 금융위기 안 터지니까 고객들이 돈 돌려달라 그러고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 비관론자 이러면서 지금 기지맥지인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줬는데도 공감이 돼가지고 마이클 버리는 왠지 진심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본인 혼자 아직도 하락 배팅을 해놓고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일단은 백기투항을 한 모습입니다. 내가 틀렸다 인정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지났으니까 잠깐 보니까, 야, 지금 채팅창에도 이제 엔비디아 수익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식 우량주 500개 중에 수익률 탑 1, 1등이 엔비디아인데 수익률이 무려 90%. 와, 제가 매주 오른다 했는데 3개월째 오르더니 90% 갔습니다. 와, 엄청나고요. 그리고 2등이 메타, 조용히 올라갔네요. 70%. 그리고 3등이 테슬라, 68%. 올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래서 주요 성장주가 탑3를 다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빅테크 성장주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년 전 닷컴 버블 이후 최고의 분기 수익률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코로나 때 저리 가랍니다. 90% 오른 거는. 그래서 반도체와 나스닥 쪽으로 빠르게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이 반도체도 엄청 많이 오른 거 보이시죠? 반도체 지수도 올해만 27.8% 올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반도체 주식이 좋다 보니까 아시아 중에서는 대만하고 한국 증시가 제일 수익률이 좋았답니다. 대만하고 한국의 공통점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기술주나 반도체 쪽 포지션이 큰 국가나 시장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요약해보자면요. 그래서 1분기까지의 수익률 표를 보시면 딱 초록색이 진하게 나와 있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빅테크로 완전 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테크 없는 쪽은 부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주, 에너지 이런 쪽 약세였고요. 확실히. 그래서 지금도 입장이 나뉘는 게, 이렇게 빅테크만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전형적으로 쏠림 현상인데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상승장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4월 달에 좀 보고 싶은 게 나머지까지들도 이제 좀 상승장에 동참을 하면, 그러니까 금융주도 반등하고 에너지 이런 것들도 주춤했던 거 반등하고 이러면 시장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강세장이라고 불릴 만한 좀 분위기를 탈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여전히 요 빌빌대고 계속 우려가 껴서 나오면 좀 단기 랠리에 그칠 수도 있겠죠. 요거 4월 달 돌아오는 주에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스닥 수익의 88%를 10개가 기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애플, 마소, 메타, 아마존, 알파벳, AMD, 엔비디아, 테슬라, ASML 뭐 이런 주식들, 이 주식 안 들고 있었으면은 올해 1분기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웠다 할 정도로, 보시면 유저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빅7이 다 이끌었고, 빅7 빼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기술 성장주 안 들고 있었으면 심지어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지, 나만 안 좋지 하시는 분들은 이 빅테크 쪽을 많이 안 들고 있으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를 제외하면 이렇게 마이너스일 정도로 쏠림 심했다. 그래서 요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다른 주식들도 오르는지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크 빅7, 그러니까 보시면 애플부터 빅7 있잖아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까지 포함한 7개 비중이 이번 증시 고점에서 거의 30%까지 쏠렸거든요. 전체 증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쏠림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거품이 꺼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서 전 고점에 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엄청 지금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졌다 해가지고 최근에 막 추격 매수 할까요? 라는 질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테크 더 사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오르니까 이쪽에 관심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빅테크도 관심이 많이 식으셨었는데, 요즘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빅테크가 역시 대세다, 엔비디아가 짱이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분위기도 전환된 게 좀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날 것 같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주로 쏠리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연준 의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다들 여기 금리 인하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근수근 금리 인하 곧 한대, 못 백인데 이러면서 기대를 하는 모습,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저 오른쪽 표를 보셔도 뒤에 빨간색 기준금리는 5%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시장에 선행하는 금리인 2년 금리 검은색 그래프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3.8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이게 기준금리에 선행하거든요. 좀 더 앞서가는데 이제 더 못 올린다에 베팅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 장기 체력을 의미하는 10년 금리는 3.4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더 올리기는커녕 내릴 거에다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게 증시에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요게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의 증시 수익률입니다. 보통 닷컴 버블만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평균적으로는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동결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요 통계를 레퍼런스 참고 삼아서 그래 동결하면 좀 괜찮겠지라고 보시고 베팅을 하는 부분, 일정 수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월 초니까 국내 증권사들 전망을 싹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좀 참고하실 만한 좋은 전망들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 일단 KB증권 같은 경우는 되게 강력합니다. 긍정비로 완전 돌아섰어요. 보시면 경기 침체 걱정하지 말고 반등장 대비해라. 야, 그래서 KB증권은 이미 약세장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 있잖아요. 요게 미국 금리 2년물인데요. 요걸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기준금리도 거의 고점에 도달했고 2년물 금리도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 뒤집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증시도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반등할 거다가 이 KB증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금리 급등이 증시의 하락의 주된 이유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연준 때문에 빠졌으니까 이제 연준이 멈추면 본격 상승장의 시작이다. 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기록을 해놓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번엔 다르다일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뷰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강세론자분들은 5차 양적 완화다. 봐라, 연준 자산이 긴축하다가 사실상 돌아섰는데 이거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어진 양적 완화 QE 5번째 5차 양적 완화 아니냐, 이거 돈 푸는 거 맞다, 아무리 연준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 너무 속지 마라, 그래서 나스닥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뷰입니다. 실제로도 연준 자산과 증시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연준이 긴축한다고 하니까 증시도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돈을 더 이상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래프로 뒤에 이 하늘색 계열 그래프가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을 때 뒤따라서 나스닥도 랠리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긴축을 하다가 그동안 증시가 비빌댔었는데 이번에 또 긴축을 중단하면, 물론 요건 좀 더 봐야 됩니다. 연준이 은행 잠재우고 긴축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증시도 기대를 하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연준의 돈풀기 방향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톰리 형님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증시 좋으면은 톰리 형님 목소리가 커지고, 요즘 월가에서 비건론자 목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비건론자분들이 인터뷰를 안 합니다. 요즘 또 다시 상승론자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톰리 형님은 또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자기가 1950년 이후부터 한번 증시 쫙 돌려봤는데 2분기 연속 상승했던 약세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4분기에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지난 10월부터 저점 찍고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0월부터 12월 상승, 그리고 2023년 1분기 1Q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승,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상승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때 약세장 중에서 이렇게 2분기 연속 상승했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융위기 끝날 때도 2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바닥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통계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톰리는 계속해서 2022년 10월이 바닥이었다, 이제 끝났다, 약세장 끝났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 나온 김에 통계적으로 지금 S&P 500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수익률이 7%였거든요. 7% 기록했는데 요건 통계일 뿐입니다.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에 7% 이상 수익률 낸 해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나머지 기간에 수익 날 확률이 통계상으로는 100%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없었다. 근데 뭐 요거는 참고 정도, 올해가 하필 아웃라이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수익률이 3, 4월에 보통 좋습니다. 여기 3월하고 4월이거든요. 3, 4월에 보통 좋고 4월 특히 좋죠.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이 11월하고 4월입니다. 4월이 좋고, 그래서 보통 5월, 6월이 안 좋기 때문에 셀 인 메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이 나온 게 이때 좀 안 좋고, 보통 위험한 사건들은 다 10월에 터졌어요. 10월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약세론자분들은 상반기 좀 즐기다가 하반기 전에 좀 팔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희한하게 9월 10월에 블랙 먼데이든 리먼 브라더스든 다 이때 터져가지고 하반기에는 9월 10월을 조심하셔야 되고 상반기에는 굳이 조심하면 5, 6월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 외에 11월하고 4월 이때는 좋기 때문에 올해 지금 4월 진입했는데 4월 랠리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통계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통계,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주식 변동성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것도 내려가고요. 채권 변동성도 저도 걱정 많이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은행 위기가 추가로 터지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진정되면서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이 막 완전히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가 터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인지 위험지수, 공포지수는 다 안정세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게 다시 튀어오르지 않는 한은, 어떤 은행 추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증권사 뷰를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5월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제시를 해주던데, 요 기술적으로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리면은 요 S&P 500 지수 차트가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향성 없이 계속 이렇게 안에 가두리 양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에너지가 모아지다가 갑자기 뭔가 빵 터지면서 대세 상승을 가든 하락을 가든 방향성이 나온다는 건데, 신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월 정도는 랠리를 하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4월에는 금리 인상 회의도 없거든요. FOMC 회의도 4월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가 좀 조용해지면서 당분간은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5월, 6월 후반부 갈수록 경기 둔화나 침체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5월 금리 인상 동결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4월은 단기 이슈 부재로 조용한 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4월 전망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은 좀 부정적입니다. 미래에셋도 단기는 긍정적인데 중기는 부정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은 베어 스탠스 랠리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2008년 3월에 베어 스탠스라고 하는 미국의 5대 금융사가 파산하죠. 파산하면서 그때 증시가 빠질 뻔하다가 JP모건이 인수하고 연준이 도와주면서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그 기간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조심하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IT가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데, 금융이나 은행주들은 좀 조심스럽다,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4, 5월 뭐 이럴 땐 좋겠지만 6월 이후는 조심하자라는 비슷한 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2008년 3월 베어 스턴스 은행이 파산하고 오히려 증시는 오르는 정말 희한한 장이었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야, 은행이 파산했는데 증시가 오르는 게 희한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JP모건이 살려주고 연준이 도와주니까 돈 풀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또 뭔가 터지면서 2008년 9월에 리먼이 터지면서 신용 위험 침체 이런 게 터지면서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 미래에셋은 지금은 뭔가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입하진 않기 때문에 연준의 돈 풀기나 이런 기대감이 낙관론을 형성할 수 있다. 증시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긴축, 침체 효과가 하반기로 가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하한다고 증시가 계속 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 쪽에 가까운 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이 다 보시면 단기 랠리는 오케이, 근데 6월 이후로 갈수록 좀 조심하자라고 말을 하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증권도 비슷합니다. 당분간은 무소식이 희소식 장세가 될 것 같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은 뉴스가 안 나오면 증시가 오른대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뉴스가 나오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뉴스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용하면 오르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도 보시면 뱅크런 이런 것들 조용해지니까 증시가 오르죠. 다음 뭔가 위기가 터질 거라는 얘기가 사라지면 오르고, 또 혹시 뭔가 우려가 스멀스멀 올라오면 증시가 빠지는 뉴스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요즘 뉴스에 따라서 증시가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이치방크 이후로 은행 뭐 터진다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 일명 노뉴스 이스 굿뉴스 장세가 될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당장이라도 뭐 뉴스 터지면은 또 증시 분위기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장세인 것 같아요. 불안불안한 우려도 있으면서 동시에 연준 돌아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공존하는 장세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보시면 은행주도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약간 방향성 보면서 관찰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은행주 줍줍하신 분들도 계시죠. 수익을 단기적으로 꽤 내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사실 단기적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버핏이 이번에 대형 우량 JP모건이나 이런 은행들 좀 줍줍했을까요? 이제 그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 분기에 버핏이 은행을 샀는지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들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도 아직 뭐 많이 빠져있는 주식 많죠.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가 악재는 안 나오는 모습. 그래서 4월도 만약에 추가가 뭐만 안 터지면은 조용히 올라갈 수도 있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요거는 그래픽이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정신 없었던 1분기래요. 이게 1월부터 3월 31일까지 구글 트렌드를 시각화한 그래프인데, 1월 초부터 막 빅테크 해고해서 침체 온다 그랬다가 1월 중순에는 인플레가 너무 높게 나가지고 연준이 막 나와서 금리 더 올려야 그랬는데, 그와 동시에 실버게이트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다 파산하면서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뉴스가 정말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분기도 드물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은행 파산 사태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뉴스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뉴스가 없는 조용한 장세가 돼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지금 3월 즐기고 있는데 4월에 또 뉴스 터지면 또 도루묵이다, 또 떨어진다라는 부정론자분도 계신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추가 악재는 안 나오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크게 뱅크런이 나오는 건 아닌데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은행 예치금은 인출은 지속 중이다. 그래서 매주 데이터를 보면서 증시도 좀 우려를 할 것 같고요.
이거 재밌었던 이슈인데 한 지역은행 CEO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기도 했대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이언츠뱅크 요 은행 CEO가 실제로 파산 루머가 돌았던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쉽게 말하면 CEO가 그 지역의 집집마다 막 주말마다 다 초인종 두드려가지고 은행 문제 없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려가 컸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후에 컨퍼런스에서 밝힌 건데, 내가 집을 방문했는데 8살 소년이 날 보자마자 내 계좌는 안전하냐고 묻더라. 되게 걱정을 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일단락이 된 모습, 진정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후폭풍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은행 뭐 뱅크런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위기가 아니라 한 전략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금 이자가 4.5% 넘어가면 주식을 안 산대요, 가게들이.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배당주들이 배당률 높은 거만 4에서 5 사이거든요. 근데 이거 주식 리스크를 저는 감안하고 하는 건데, 예금 이자가 4.5 넘어가면은 주식 많이들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전략가가 통계 내보니까 1990년 이후로 가계 분석해보니까 4.5가 임계점이래요. 근데 지금 예금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MMF라 그래서 그 단기 채권 있잖아요. CMA 통장 같은 그런 증권사에 맡기는 단기 채권 상품 이자가 4.5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4.7에서 4.8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이 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분은 증시가 뭐 폭락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면서 이자를 받으러 사람들이 굳이 내가 뭐 주식 위험 감수하고 할 필요 있나 이러면서 가계가 주식 비중을 낮추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본인은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하면서 랠리를 펼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흥미로운 관점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가 높아지면 주식 아무래도 안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계속해서 은행 뱅크런 이슈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도 매주 머니마켓 펀드, MMF, 이 앞서 말씀드린 4% 이상의 이자 받으려고 고객들은 계속해서 현금을 옮기고 있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찰스 슈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금 돌아오는 주 4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실적이 많이 나쁠 거라는 우려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내린 이유가 고객들이 예전에는 주식 살려고 증권사 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 넣어놓은 돈 가지고 찰스 슈왑이 이자도 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 고객들이 주식을 안 하니까 증권사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찰스 슈왑 같은 데도 우려가 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봐야겠죠. 이번에 4월 달에 실적 나옵니다. 또 봐야 될 것 같고 고객 예탁금, 예수금으로 돈 벌던 금융사들은 이런 식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요즘 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 나오면 증시가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미국 경제가 막 무너진다는 그림이 나오고 가까스로 지탱한다는 그림이 나오면 희한하게 증시가 좋더라고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이 그림의 글자만 바뀐 거 보실 수 있는데 코로나 때도 US 이코노미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뭐 힘들어하고 위기다 하는데 막 증시는 랠리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증시와 실물 경제가 따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같아요. 지금도 미국 경제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투잡 엔잡 뛰고 있고 후불 결제랑 돌려막기로 겨우 하고 있고 은행 파산 터지고 있는데 증시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항상 증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위험하다고 할수록 경제가 안 좋다고 할수록 반대급부로 돈 풀기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도 오르는데 동시에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금도 초강세입니다. 금도 투자하시는 분들 좀 요즘 쏠쏠해요. 기사도 많이 나오던데요. 금 실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들고 있던 집에 고이 모셔놨던 금 조그만 거라도 수익 내려고 파시는 분들도 나온다는 기사 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유동성 기대감에 성장주도 오르지만 반대로 혹시 또 침체나 쇼크가 오거나 달러 약세로 돌아서면서 안전자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대비 차원에서 금도 초강세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투트랙 하고 있거든요. 성장주 일부 채권이나 금이나 엔화나 이런 안전자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 얻어가실 수 있는 점을 제가 찝어오자면 한 증권사에서 팁으로 준 건데 미국채 10년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미국의 경기 체력을 반영하는 미국채 10년물이 3.2%를 뚫고 내려가면 조심하라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4거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미국 경제 체력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3.4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3에서 3.2까지는 못 갔는데
이게 만약에 3.2를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본격적으로 침체, 그러니까 쇼크를 반영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완벽하게 이제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러면 이제 채권으로 다 돈이 몰려갑니다. 채권이나 금으로 다 몰려가거든요.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이 3.2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 한번 볼 때 말씀드릴게요. 3.2 뚫고 내려가면 쇼크를 대비하라,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나요 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미 국채 10년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이제 참고 지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론자분도 있고 비관론자분도 있고 많이 섞여 있지만, 역시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기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현금 부자, 이 제목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넘사벽 부잣집 첫째 아들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고 부잣집 첫째 아들, 진짜 엄청나게 돈 많은 애플 마소, 여기 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알파벳이고 마소거든요. 얘네들이 거의 안전자산급이죠. 진짜 웬만한 국가보다도 돈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신용 등급으로도 웬만한 국가보다도 높게 평가받고 있죠. 안전자산으로서. 애플도 있고 사실상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돈이 몰리는 것도 있고, 자꾸 뭐 은행 뭐 위기 온다 할 때마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돈이 더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추가 악재만 없으면 4월 달에도 한번 긍정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으로까지 상승이 이어지면, 보니까 막 아크 같은 중소형 혁신주도 좀 꿈틀꿈틀하던데, 그런 쪽까지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는 실적 시즌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봐야겠죠. 4월 14일부터 대장주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건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아직은 좀 기간이 남았죠. 원래는 금융주 실적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4월 캘린더니까 참고하시고요. 4월 말에는 슈퍼위크라고 해서 마소, 테슬라 부터 5월 초 애플, 아마존, 알파벳까지 빅테크 실적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4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외부 이슈만 안 터지면 조용히 노뉴스, 무소식이 희소식 장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간 캘린더로, 지금은 이제 뭐 인플레 이런 사람들 관심 없죠. 경제 지표보다도 쇼크가 안 터지나만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금요일 휴장입니다. 미국 부활절 전날 미국 휴장이니까 참고해주세요. 금요일 휴장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또 2분기 시작입니다. 2분기에도 또 파이팅 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면서 투자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긍정론, 신중론도 정리해봤습니다. 왼쪽에 금리 고점 다 왔다, 그리고 정부가 도와주고 연준이 도와줄 거다, 연준이 돈 풀 거다 결국엔 라는 긍정론과 혹시 모른다라는 부정론, 비관론, 신중론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늘 증권사 뷰 같은 것들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마침 2분기 전망 좋은 리포트들이 많아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씩 놀러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소몽라운지입니다. 제가 뭐 매일매일 올리진 않고 정말 좋은 자료가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제가 올리고 또 말씀 한 번씩 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성과 복귀 차원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성과 체크를 하는데 다이어리다가 체크합니다. 러닝노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수기로 적었었는데 요즘은 증권사 앱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수익을 낼 때 어떤 주식들이 제 성과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다 분석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계좌에서 이번에 수익에 기여 많이 해준 애가 마소랑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딱 해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 계좌 수익률에 얼마만큼 마소가 기여해줬고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기여해줬고 수익 기여도, 손실 기여도, 이렇게. 옛날엔 이런 것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참 요즘 서비스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 메모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것도 기능도 활용해보시고 겸사겸사 성과 기록도 복귀 차원에서, 반성 차원에서, 또 잘하신 분들은 자랑 기록 차원에서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